영어 고수와 영어 초보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비밀은 도대체 뭘까? 영어 초보는 왜 계속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이걸 이겨내고 중급,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 동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익히 아는 have라든지 get, make, take, do 이런 것을 필두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본 동사나 핵심 동사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영어 고수와 10년째 초보를 결정하는 비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 동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저는 이번에 큰 동사와 작은 동사라는 용어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큰 동사는 뭐며 작은 동사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기본 동사 또는 제가 정한 명칭으로는 이제 큰 동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두루 쓸 수 있고 또 대충 넣어도 뜻이 잘 통하는 그러한 동사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동사, 큰 동사를 영어로는 총 4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core verbs라고 할 수 있고요. C-O-R-E. 두 번째는 essential. 그 다음 세 번째는 versatile. 네 번째는 flexible. 이 4가지로 저는 정해봤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core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뜻이고 essential은 필수, versatile은 다방면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팔방미인으로 정해봤고 flexible은 유연한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여기저기 갖다 붙여도 두루두루 다 통용이 되는 동사를 기본 동사 또는 큰 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do라든지 make, get, take, go 이런 것들 다 기본 동사, 큰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현장에서 영어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동사 또는 큰 동사를 두루두루 쓰는 연습이 미비한 나머지 영어 문장을 만들어 나갈 때 주어 다음에 위치하는 동사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본 동사를 두루두루 쓰지 못하고 뜻이 분명하고 어려운 동사를 떠올리려 하는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나 감기 걸렸어 라고 한다면 이 걸리다라는 말에 집착해서 catch a cold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걸린 상태에서는 큰 동사 위주로 공부를 해서 I have a cold, have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감기가 걸렸다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죠. 치매에 걸리다라고 하면 지엽적이고 작은 동사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develop, suffer, contract 이런 동사를 쓰는 데 반해서 그러면 영미인들은 everyday conversation, 즉 일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나 주변 이웃들과 대화할 때는 get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get dementia, dementia가 치매 같은 거거든요. 치매 걸리다 하면은 get dementia가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 안 걸리려고 나 많이 책을 읽는다. 이러면 I try to read a lot so I won't get dementia when I'm older. 이렇게 get 동사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런 get 동사가 왜 큰 동사라고 명명하냐면 get이나 have나 take나 make나 do 이런 것들이 큰 우산처럼 있고 그 안에 상황에 맞는 즉 context specific한 그런 단어 동사들이 쭉 나열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동안 설명문이라든지 정보를 취합하는 독해 위주의 학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려운 단어 암기하기에 바빴지 get의 쓰임새가 20가지가 있다면 그걸 정교하게 공부해서 학습해서 내뱉는 연습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큰 동사를 이제는 잡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를 외워도 안 됩니다. 실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일상적인 동사로 충분하고 의미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그 뜻을 잘 나타내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다? 그런 정확한 단어, 어려운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자꾸 안간힘을 쓰다 보면 큰 동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스피킹이 잘 안 되거나 스피킹 속도가 느려지는 그래서 영어 스피킹 아무리 해도 안 는다는 말이 자꾸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면 한국 학습자들이 만드는 영어 문장의 경우 원어민들이 만드는 문장과 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느냐? 주어가 다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 주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알고 있는 기본 동사를 써먹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릿속에 이 컵의 손잡이가 독특하다, 좀 독특하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한국 학습자들은 이 컵의 손잡이가 독특하다니까 자꾸 손잡이 is 독특 이 어순으로 영어를 많이 해왔어요. The handle of this cu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is unique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약간 알아는 듣겠는데 좀 내 친구 제프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주어를 잘못 잡으면 기본 동사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This cup 이렇게 주어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동사가 당연히 has가 나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a unique handle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This cup has a unique handle. 보세요. 영어는 main part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주체를 본체를 주어로 항상 가져다 놓는 그 습성이 있는 언어예요. 메인 파트가 주어가 되면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에는 부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이. 그럼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이 컵이 본질입니까? 이 컵의 핸들이 본질입니까? 컵이 본질이죠. 메인 파트고 핸들은 부속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항상 발화 습관이 this cup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has a unique handle 이렇게 나오고 have 동사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영어 스피킹을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영민들은 문장의 시작을 메인 파트로 그리고 기본 동사, 큰 동사를 쓴 다음에 목적어 명사를 쓰는 경향이 짙다.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셔츠에 얼룩 묻었다 이러면 또 얼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메인 파트를 주어로 쓰면 동사는 자동 반사적으로 have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his shirt has a stain on it 이렇게 발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호텔이나 이 집이 전망이 좋다. 이것도 역시나 this house나 that house has a nice view 이러면 have 동사를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할 때도 도시가 본질입니다. 그 도시 안에 대중교통은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city나 my city has great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되면 have 동사를 계속 쓰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깨달으셔야 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한국 학자들은 뭘 편애한다? there is로 쓰거나 다른 방식의 정보 구성을 하게 돼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